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0학년도 예비 고액 고등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육과정 편제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화면에 이제 홈페이지가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데 두 번째는 건성고등학교, 제 임의대로 정했거든요. 한번 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온 모습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잘 찾아보면, 화면이 잘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육과정이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살펴보면, 이제 매 학년도 교육과정 편제표가 올라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8번 항목에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한글 파일로 다운받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과정 편제표를 좀 더 보기 쉽게 요약해 놓은 형태로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9번 항목으로 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이제 2021학년부터 2023학년도까지 올려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2023학년도 입학생, 즉 내년도 신입생의 요 교육과정 편제표가 궁금하죠. 요걸 다운을 받으면 이러한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교육과정 편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를 다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 다 올려놓고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 편제표를 보게 된다 그러면 뭐 기초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까지는 뭐 다 동일합니다. 뭐 1학년에 뭐 일주일에 4시간씩, 뭐 2학년에 뭐 이렇게 집중 이수 식으로 문학은 한 학기 2학년 1학기 때 배우고, 독서는 2학년 2학기 때 뭐 이렇게 배운다라는 것도 이제 조금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건성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요 기초교과 선택 과목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요 확률과 통계부터 이제 요 순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확률과 통계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2학년 때 배우고 이제 선택을 하긴 하지만 보통 2학년 때 배우거든요. 근데 요 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3학년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한다 라는 게 이제 좀 약간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장단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판단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제 예비 고1 학생 신입생들은 이 확률과 통계를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구나, 만약 선택해서 듣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도 보통은 2학년 때 다 선택 없이 듣는 과목인데, 여기도 이제 나눠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뭐 두 과목 다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국어 과목, 수능 선택 과목을 준비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 교과에 이제 좀 힘을 쏟을 수 있게 편제가 되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더 덧붙여서 얘기한다 그러면 수학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 여기에 만약 수능을 보게 될 때 수학 선택 과목인데, 그럼 기하는 어딨냐? 기하는 여기 아래쪽에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 따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기하 과목이 약간 중요한 점이 보통은 선택을 해서 만약에 수업을 듣게 된다 그러면 3학년에서 많이 다루는데, 건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에서 이제 수업을 듣게 되고, 또 중요한 점은 3학점짜리가 아니라 2학점짜리다. 일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게 되는 과목이다 라는 게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학교랑 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수학이 좀 약간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굳이 이걸 다 선택 안 하고 기하도 안 들을 수도 있고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미적분, 확통,
기하 이거 세 가지 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는 이제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다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수학 과목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선호되는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이제 수학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선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회 과목이랑 과학 과목에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거든요. 통합사회, 통합과학 1학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건성고등학교 편제표랑 거의 비슷해요. 통합사회도 일주일에 3시간씩, 통합과학도 일주일에 3시간씩, 과학탐구는 뭐 1시간씩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수원고등학교 살펴봤을 때 수원고등학교는 요 통합사회도 4시간, 통합과학도 일주일에 4시간씩 수업이 됐었어요. 예, 그런 게 좀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필수 이수학점이라고 해서 통합사회는 10시간, 통합과학은 12시간 과학 과목은 되어서 이만큼 부족한데 여기에도 여기에 뭐 아래쪽에 여행지리, 사회탐구, 생활과학, 통합과학 요 과목을 통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요 미이수 학점을 이제 채울 수도 있고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기에서도 다 가능합니다. 또 아니면은 아래쪽에 있는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 뭐 과학 점수가 과학 학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과학과제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런 거를 이수를 하게 되면 여기 필수 이수 학점을 이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같은 경우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요 필수 이수 학점이 꽉 차기 때문에 요 탐구 교과 선택에서 2학년 3학년 때 내가 원하는 과목인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과 계열이다, 자연 계열이다 라고 하면 물화생지 1, 2를 다 몰아서 선택이 가능하고 만약에 내가 인문 계열 학생이다 라고 하면 뭐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 이런 것들로 한쪽으로 몰아서 선택이 가능하게 교육과정이 편제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과목이 여기 더 보이는데 요것보다는 이쪽에 왼쪽에 있는 요 교육과정 편제표를 좀 정리한 걸로 1학년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왼쪽에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많은 학교가 이제 1학년은 보통 선택권을 많이 주진 않는데 여기 보면 1학년에서 그래도 좀 두 영역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음악, 미술 두 과목 중에서 둘 다 일주일에 2시간짜리인데 택 1, 음악이나 미술 중 한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원고등학교, 지난 시간 수원고등학교에서는 음악 미술이 2학년에 있었나? 그런데 여기는 1학년에서 듣고, 그 다음에 여기 음악 연주하고 미술 창작, 요거를 2학년 때 이제 또 선택해서 듣는데, 수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요 과목이 1학년 때 있었고, 선택 없이 두 과목 다 배웠었죠. 그리고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건성고등학교는 그 과목 대신 뭐 기술과정 또는 정보, 한문에서 택해서 이제 1학년 때 수업을 듣는다. 요 부분이 좀 다른 학교랑 차별되어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학년 과목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체육 과목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 왼쪽에 있는 한글 파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체육 과목 1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 2학년 때 일주일에 2시간, 3학년 때도 일주일에 2시간입니다. 여기 3학년 때는 일주일에 1시간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음악 미술이 선택을 해서 1학년 때 듣는다는 거, 음악 연주와 미술 창작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2학년 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음악과 미술, 감상 비평 이것도 3학년 때 선택을 해서 진행된다는 거, 이거는 뭐 크게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활과 교양도 크게 뭐 다를 바 없는데, 뭐 1학년 때 듣는구나. 요 부분이 택해서 1학년에 듣는 건 조금 차이점이 있고요. 2학년, 3학년 때 뭐 이런 생활교양 과목들이 듣는데, 건성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특이점, 장점일 수도 있고, 여기 2학년 때 외국어 과목이 있어요. 보통은 일본어랑 중국어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는데, 나는 일본어도 싫고 중국어도 싫다. 그러면은 스페인어라고 하는 좀 약간,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힘든 과목이죠. 이게, 선택을 해서 2학년 때 진행이 된다. 3학년 때는 스페인어 회화까지 있죠. 그래서 스페인어도 2학년과 3학년에 걸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가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영역간 선택 과목에서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요걸 합쳐도 되긴 하겠지만 위에 이렇게 묶어놓은 경우는 2학년 때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묶여져 있는 거는 3학년 때 진행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특이한 거는 결국에 가장 큰 과목은 요 기하 과목. 요 기하학에서 수능 선택 과목인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 과목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다.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잘해서 이걸로 뭔가 수능 준비라든지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야 되겠다 라고 하면 약간 아쉬울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확률과 통계도 3학년 때 배우고 기하 과목도 2시간짜리를 2학년 때 뭐 배워서 학년간의 약간 순서가 다른 학교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이라, 어찌 보면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더 좋은 학교일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가장 무난하게, 가장 일반고적인, 형태의 교육과정 편제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나머지 부분 다 대동소이 비슷하니까, 이 정도만 짚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이렇게 있으면은 글로 남기면 저도 공부를 해서 찾아보겠지만 그 각 학교에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